공천 내용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도 심상치 않습니다. 무소속과 제3지대 신당들의 영향력도 관심입니다. 개방형 공무직인 전남교육청 감사관이 2차례 연속 내부 승진자로 채워졌습니다.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경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암군이 택시처럼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영암 콜버스를 도입했습니다. 대불산단에 있는 사무업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완도에서 주민들의 먹이를 주며 돌봐온 길고양이의 수십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확산되고 있는 공천 내홍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적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소속과 제3지대 이른바 신당들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이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돌풍을 일으킬 것인지 찻잔 속 미풍에 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야훈 기자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컷오프, 경선 심사 과정의 고무줄 잣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2월 다섯째 주 여론조사 결과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53%로 일주일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서 경선 기회조차 잡지 못한 예비 후보들의 반발과 탈당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혜 공천으로 얼룩진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으로는 무도한 검찰 용건을 막아설 수 없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켜켜이 쌓여가고 이런 가운데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광주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광주 전남 선거구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을 모두 심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심한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하면 정권 교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입에 기대를 걸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 자료를 택하면서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의 총선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남의 지지를 끌어갈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안으로 조국 신당 바람이 얼마나 불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란 말이 통용되어 왔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더욱 치열하고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함이 중요하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 지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에 지역민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지만 신당은 아직 민주당 공천 파동에 반사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각 정당들이 호남 지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지 이제 총선까지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공석 중인 전남교육청 감사관에 김재기 장성도서관장의 승진 임명됐습니다. 개방형 공모직에 2번 연속 내부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경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남교육청이 3급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공모를 통해 김재기 장성도서관장을 임용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 2번 연속 내부 승진입니다. 2년 임기의 개방형 공모직인 감사관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적격성 심사를 거쳐 인사위원회가 3배수를 추천하면 교육감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최종 임용된 김재기 감사관은 회계와 인사, 감사 업무를 두루 거친 인사로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직무수행 계획서라든지 또 우리 도교육청과의 적합성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감사관 공모에는 감사원 출신 인사 4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응모했습니다. 학교 물품 구매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등 감사 현안이 많아 교육계에서는 신임 감사관으로 외부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교육감의 눈높이가 아니라 도민의 눈높이에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관의 어떤 선발 과정이 합당한지. 주로 검사와 감사원 출신이 임용되는 타시도 개방형 감사관 임용과 비교해 2번 연속 내부 승진이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민들에게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많이 아쉽고 좀 안타까운 선택이지 않았냐. 김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수직 상승한 전남교육청. 그러나 2번 연속 내부 승진 감사관이 개방형 공모직에 발탁되면서 독립적인 감사관의 모습을 기대했던 교육계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제22대 총선과 관련한 우리 지역 정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희 예비후보는 오늘 목포시 의회에서 국립목포해양대와 국립목포대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인천대와 통합 추진은 교수들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지금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대학 생존 전략의 골든타임이라며 양 대학의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배종호 예비후보가 오는 7일부터 열리기로 했던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연기된 것은 시의원들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지역의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지도부에 윤리감찰을 정식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무안 신안선거구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병도 예비후보가 서삼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서삼석 후보는 농어촌 문제와 인구 감소, 섬 발전 문제 등 지역의 현안과 미래 아젠다를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후보라며 전남에는 서 후보와 같이 경륜을 갖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강진 선거구에 나섰다가 컷오프된 조재환, 최영호 예비후보가 김승남 예비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재환, 최영호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의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김승남 후보가 3선 의원이 돼서 호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예비후보는 구태정치의 야합은 지역정치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조재환, 최영호 두 후보의 결정은 자신들을 지지했던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라며 지역 정치의 건강한 경쟁과 다양성,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국가산단이 있는 영암군 3호읍은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승객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낮 시간대에는 비교적 승객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영암군이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콜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대불 국가산단이 위치한 영암군 3호읍의 한 버스 정류장. 콜버스라는 이름을 내건 16인승 미니버스가 달려옵니다. 콜택시처럼 승객들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영암 콜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탑승하기 30분 전에 스마트폰 어플이나 콜센터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출발지와 원하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손쉽게 콜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에 버스 승객 수요가 집중되는 영암군 3호읍. 반면 낮 시간대에는 승객 수요가 적어 노선과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콜버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불필요한 노선을 거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바로 이동해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승객이 없는 시간대 공차 운행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인 효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GP에서 잡아서 출발해놓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 하차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해진 코스와 구간만 다니다 보니까 더 많은 승객이 3호 주민이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승강장으로 달려가서 승객을 모시고 낯선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이 있는 사람은 계속 전화해야 되고 이제 시간만 보고 와서 기다려서 타고 가면 되는데 좀 번거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확실히 되면은 필요하신 분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영암군은 시범 운행 기간 수집된 승하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암 전 지역으로 콜버스 운행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섬을 떠나는 인구가 늘면서 섬 지역 곳곳에서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안군 홍도 분교도 올해 폐교될 위기에 처했지만
자치단체와 교육청, 주민들이 협력해 신입생과 전학생을 받아 뜻깊은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반을 달려야 갈 수 있는 신안군 홍도. 육지에서 120km가량 떨어진 이곳 홍도 분교에서는 올해 뜻깊은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신입생 1명과 전학생 5명 등 모두 6명이 새로 들어와 입학식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허가합니다. 입학식장에는 홍도 주민 대부분이 참석해 새로 입학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격려금과 선물을 건네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홍도 마을로서는 너무나 큰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라고 합니다. 지난해 폐교 위기에 처했던 홍도 분교가 올해 신입생과 전학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홍도 주민들과 신안군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입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이주하는 가족에게 일자리와 햇빛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주택을 지원하겠다며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전국에서 100여 건이 넘는 문의가 이어졌고 80세대가 접수해 홍도를 방문하고 설명회를 통해 최종 3세대가 전입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폐교가 예정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홍도 모델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서 특히 입학식에서는 홍도초 8회 졸업생들이 기증한 학교 종이 학교를 떠난 지 65년 만에 되돌아와 타종식도 열렸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정말 기분 좋고요. 제 생에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도 주민들은 우여곡절 끝에 되돌아온 학교 종이 계속 울릴 수 있기를 기원하며 2024년 새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완도에서 길고양이 수십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이 먹이를 주며 10여 년 이상을 길러온 길고양이들인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완도의 한 산책로. 검은 박스로 만든 고양이집 입구에 딱딱하게 굳은 사체가 끼어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나무 뒤편에서도 힘없이 누워있는 죽은 고양이가 보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완도의 한 고양이 급식소 인근에서 고양이들이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체만 39가 넘습니다. 죽어버리니까 오늘 오버탕 걸어봤는데 삼겹살을 먹게 되면 비계 있죠. 그것이 콩알만 하더라고요. 이곳은 10여 년 전 완도군에서 만든 급식소로 주민들이 오가며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던 장소. 수년을 돌봐온 고양이들이 갑자기 죽은 것을 확인한 주민들은 이달 1일 경찰에 고발장을 내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멀쩡한 개체가 이제 죽으니까 비계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또 그런 건 이제 학대자들이 거기다 농약이나 이런 약품 같은 걸 묻혀가지고 고양이 유인할 때 많이 쓰는. 고양이들에게서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사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고양이들이 먹다 남은 사료와 물에 대한 국과수의 약동물 검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탐문사하고 인근 CCTV를 분석하고 있고요. 고양이들의 폐사 원인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한국철도공단은 오늘 목포역에서 목포역 시설 개선 사업 설계 용역 현장 설명회를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14개 업체를 상대로 설계 기본 방향과 기준 면적 등을 안내했습니다. 한국철도공단은 심사 등을 통해 오는 5월 30일에 최종 당선 작품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당선작이 선정되면 15개월 동안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목포역 신축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역교육장 협의회를 갖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과 글로컬 교육, 정주형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이 주관한 협의회는 목포와 나주, 광양, 당진, 영암, 무안, 신안 시범지역 교육장들이 참석해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30억 원에서 100억 원의 사업비를 교육부가 지원하고 지자체 대응 자금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